근데 이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좀 주목해 볼 만한 움직임이 좀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. 어젯밤 수원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김경수 경남지사, 이재명 경기지사가 회동을 했는데요. 그 시간도 뭐 짧게 한 게 아니고 제법 길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 시점상 또 그 어떤 파괴력 갖는 인물이 갖는 파괴력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존스. 저는 이런 일련의 지금 행보를 보면서 역시 그 양정철 원장이 정말 실세는 실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실세라는 의미가 뭐냐면 첫째 안 되는 걸 되게 한다. 인사 같은 거. 둘째는 뭐냐면 아무나 그 대통령을 대리해서 만나서 그 뜻을 전달하는데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어렵거든요.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대통령의 뜻인 거예요. 그게 바로 복심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광폭 행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사전 정지 작업하는 거잖아요. 만난 사람들이 보면은 그 동안에도 거의 대권 주자 내지 그 당 대표급이었단 말이에요. 그다음에 서훈 원장, 서훈 국정원장, 그다음에 그 요 앞에 무슨 전 검찰총장, 그 신현수 무슨 그 실장 이런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영입 대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관리해야 할 필요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런 정지 작업, 말하자면 당내에서 생길 수 있는 분열 이런 것들도 지금 정지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예.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지사는 비문이고 김경수 지사는 친문이고 그래서 어떤 친문과 비문 간의 어떤 뭐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어떤 모임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좀 그건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당 내에서 비문 행보를 보여왔느냐라는 거예요. 첫째, 여기서 어떤 그러니까 그 팩트를 하나를 제가 그 다시 한번 그 복기를 해드리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? 재판이.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놨어요.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내려놨고 당 문제에 대해서 일체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고 발언도 안 하고 있어요. 그런 상태에서 비문 행보를 한 게 전혀 없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그러면 다른 비문 인사들이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느냐.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니거든요.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개파의 구도에서 이 모임을 해석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고리타분한 그런 분사가 아니냐라고 일단 지금 생각이 들고요. 오히려 그러니까 초점은 만약에 이게 선거는 이런 거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다른 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이 된 다음에 첫 행보가 뭐냐면 정책연대 행보였어요.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도 만났었고 이재명 지사도 만났었고 그러면서 정책연대를 해들어가기 위한 행보를 계속을 해왔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해결될 게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.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수도권 이야기라니까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서울과 경기도가 또 많이 달라요.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보수세가 강한 어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책 연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총선에서의 어떤 정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됐을 뭐 조언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가능성을 오히려 좀 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양정철 원장 측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재판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은 이재명 지사를 위로하고 격리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다. 대표가 하는 말 아닙니까? 이 얘기는? 그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실세라고 아까 우리가 이제 아예 규정을 하고 얘기한 것인데 그러나 저는 그거는 이제 겉으로 내거는 말하자면 이제 알리바이고 그 실제로는 아까 그 친문 비문의 대립구도로 보는 것은 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 해석도 일리는 있으나 저는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원래 이 모임에 그 전해철 의원도 이제 오게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때 딱 드는 느낌이 뭐냐면 지금 제일 선거를 앞두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를테면 그 청와대와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? 당연히 혹시라도 친문 비문 간에 무슨 갈등이 공천 과정에서 폭발을 하거나 그런 대립 구도가 생겨서 균열이 생기면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? 친박 비박 저 싸움 때문에 지난번 저 총선 때 당시 한나라당이 굉장히 그 새누리당이 고전한 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를 내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결국 그렇게 다독이면서 다니는 행보 자체가 결국 그게 대통령의 그 메시지다. 우리끼리 같이 가야 한다 하는 원팀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는 더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그 추상적인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재명 지사로 인해서 개파 갈등이 촉발이 되고 내지 봉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재명 지사가. 물론. 근데 어떤 분들은 저기 자리에요. 그 박원순 서울시장은
경기지사도 있고 실세 경남지사도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없네라는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뭐 근데 초청을 못 받았다고. 아니,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 게 그래도 저 박원순 시장이 그 좀 갖고 있는 정책 무게가 좀 그래도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섞여서 만나면 그 대통령도 다 모아서 만나기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거는 좀 따로 이제 또 다른 결로 이제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아니면 벌써 지금 아마 네. 이 질문은 그러니까 그 차기 관리 구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. 박원순 서울시장이 배제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추측. 비문으로 또 분류된.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보기에는 이 뭔가 자리는 너무 제한적이에요. 예. 그다음에 파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예, 이번 이 모임을 저녁 모임을 이제 막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했다면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달 말에 그 이제 연구원에서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마 내일쯤이면 이달 말에 한다고 그랬으니까요.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책, 그다음에 또 차기 총선의 어떤 공약, 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방송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앞두고 그 다양한 어떤 루트로 해서 그 좀 다방면에서 이런 좀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분석이 힘을 좀 쏠릴 것 같고요.